오싹한 이야기 시리즈 제1편 보름달 밤의 소복 귀신 프롤로그.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은 언제나 불길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자를 무덤 속으로 끌어들이는 죽은 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끔찍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차오른 날이면 공동묘지 한가운데에서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1장 공동묘지의 전설. 사람들은 그녀를 소복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그 귀신은 산자들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대신 들어와라. 이 짧은 한마디에 홀린 사람은 모두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공동묘지의 차가운 흙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섬뜩한 미소가 남아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첫 번째 목격. 어느 해 여름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늦은 밤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풀잎은 달빛에 젖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여자의 흐느낌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울음은 속삭임으로 변했고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 대신 들어와라. 놀란 남자가 고개를 들자 보름달빛 아래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천천히 남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3장 사라진 자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한 명이 사라졌다지. 마지막으로 묘지 근처에서 봤다던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며칠 뒤 공동묘지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미소가 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이 무덤 속에서 무언가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제4장 진실을 찾느니. 마을의 한 여인 은영은 이 끔찍한 전설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가 얼마 전 사라졌고 마지막 행적은 공동묘지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등불 하나를 들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보름달은 유난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스치며 이상한 소리를 냈고 풀숲에서는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영은 보았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 그녀의 긴 머리칼은 바람에 흩날렸고 발걸음은 땅에 닿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5장 무덤 속의 유혹. 소복 귀신은 은영 앞에 멈춰서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대신 들어와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은영은 차가운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무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약혼자였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은영을 향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흙더미 위에 닿는 순간 갑자기 땅이 크게 갈라지며 수많은 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들이 은영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무덤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어둠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에필로그 반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무덤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 한 벌이 바람에 흩날리며 무덤 위에 걸쳐 있었고 그 앞의 묘비에는 낯익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은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누구도 무덤을 파헤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다시 떠오르자 공동묘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무덤 속 수많은 여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달빛과 함께 온 마을을 덮쳐 사람들의 가슴을 서서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편 늑대 울음에 섞인 여자의 비명. 프롤로그. 깊은 산속의 밤은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더욱 무섭게 만든 것은 늑대 울음에 섞여 들려오는 기괴한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피투성이로 웃고 있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장 산속의 금기.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산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더욱 조심했습니다. 늑대 울음은 산속 어디서든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속에 섞여 나오는 여자의 비명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 소리를 따라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2장 금기를 어긴 사내. 어느 날 젊은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을 과시하고 싶어 일부러 보름달이 뜬 밤에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늑대 울음이 뭐가 무섭다고, 그저 짐승의 소리일 뿐이잖아. 그러나 그날 밤 사내는 달빛에 젖은 산길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늑대 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그 속에 섞여 애절한 여자의 비명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점점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3장 숲속의 발견. 사내는 어두운 숲을 헤매며 그 소리를 쫓았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울음, 그리고 이어지는 웃음.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공터 한가운데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은 피로 물들어 붉게 번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찾아왔구나. 드디어 너도 왔구나. 제4장 공포의 진실. 사내는 뒷걸음을 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늑대 무리가 나타나 원을 그리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붉게 빛났고 이빨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음과 섞여 메아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내는 깨달았습니다. 늑대가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 늑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울음과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제5장 피의 환영. 사내는 달아나려 했지만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제 나와 함께하자. 사내의 눈앞이 갑자기 붉게 번지며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무덤 위에 서 있었고 주위에는 이미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시신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고 늑대의 울음과 뒤섞여 메아리쳤습니다. 에필로그 반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발자국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은 분명 한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비명은 고통이 아니라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늑대 무리와 함께 사라진 그 젊은 사내의 웃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편 무덤 위의 신부. 프롤로그. 옛날부터 결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여인의 영혼은 한을 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죽은 여인은 밤마다 무덤 위를 떠돌며 자신의 신랑을 찾아 헤맨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무덤 위의 신부라 불렀습니다. 제1장 공동묘지의 불청객.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몇몇 젊은이들이 장난삼아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웃고 떠들며 무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무덤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제2장 낯선 초대. 젊은이들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저 신부 나랑 결혼하고 싶은가 본데. 그러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갑자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피로 물든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의 차례야. 순간 젊은이의 발밑 흙이 갈라지며 무덤 속에서 하얀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3장 사라진 신랑들.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총각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사람들은 모두 그 원인을 무덤 위의 신부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랑을 찾기 위해 산자를 무덤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라진 총각들은 며칠 뒤 공동묘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시체의 손가락에는 이상하게도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환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제4장 약혼자의 도전. 마을의 한 청년 태수는 얼마 전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될 여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수는 소문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덤 위에서 나를 기다린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그날 밤 태수는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자 무덤 위에는 실제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그의 약혼자였습니다. 제5장 죽음의 혼례. 태수는 울부짖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나와 함께 와줘. 이 반지를 받아줘. 그녀의 손에 쥐어진 반지가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받아 끼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새하얀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의 시신들이었고 그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발밑 땅이 꺼지며 그는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에필로그 반전. 다음 날 아침 공동묘지에는 새로운 무덤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웨딩 부케가 놓여 있었고 묘비에는 태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무도 그 무덤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름달빛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웨딩 행진곡. 그리고 그 속에 섞여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 그 웃음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무덤 속에서 그녀와 함께한 태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편 소복여자의 그림자. 프롤로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름달빛 아래에서는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언제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자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따라붙는 순간
살아있는 자는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1장 이상한 그림자. 한 남자가 늦은 밤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둥글고 밝았으며 길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림자만이 그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제2장 그림자의 속삭임.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그의 그림자 위로 포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낮고 서늘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곧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달려갔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발밑에 겹쳐지듯 스며들었습니다. 제3장 사라진 사람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잇따른 실종 사건을 겪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보름달 밤에 외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기이한 점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자리마다 흙바닥에 새겨진 낯선 발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두 사람이 걷는 모양이었지만 실종자는 항상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4장 그림자를 쫓는 소년.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겠다며 보름달이 뜬 밤에 일부러 길 위에 섰습니다. 달빛은 그의 발밑에 또렷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옆에 하얀 소복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숨을 죽이며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무덤 쪽으로 그를 이끌고 가듯 움직였습니다. 결국 소년은 공동묘지 한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제5장 무덤 속의 진실. 공동묘지 위에서 그림자는 완전히 소년의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순간 땅은 크게 흔들렸고 소년의 몸은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림자만 있는 듯 희미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다. 소년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남은 것은 소복 여인의 그림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반전. 다음 날 아침 소년의 가족은 아무리 찾아도 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벽에 비친 그림자는 기이하게도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소년이었지만 그 옆에는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편 공동묘지의 아이 울음. 프롤로그. 깊은 밤 공동묘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아이 울음소리가 은밀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 울음 때문에 감히 묘지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남자는 그 울음소리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묘지로 향했습니다. 제1장 울음의 시작. 묘지로 다가가는 순간 희미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흑흑.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부드럽게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제2장 무덤의 균열. 남자는 소리의 근원을 좇아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묘비는 오래되어 금이가 있었고 흙은 부드럽게 패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바로 그 무덤 안에서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추워. 남자는 등골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3장 아이의 손. 갑자기 무덤 속에서 하얀 작은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손은 이미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땅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와줘. 남자의 몸은 서서히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목격자.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 데려가는구나. 아이 귀신은 결코 혼자 있지 않으려 하지. 그리고 노파는 눈을 감으며 다시는 묘지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5장 땅속의 아이들. 남자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무덤 속 깊은 어둠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소복 차림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없고 입만 벌려 울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자. 아이들은 남자에게 손을 뻗었고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남자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필로그 반전. 다음 날 묘지 앞에는 남자의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 사이에 어른의 흐느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귀신의 울음은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씩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편 늑대와 함께 걷는 여인. 프롤로그. 어두운 숲속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것은 단 하나. 늑대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울음과 함께
이상한 소문이 마을을 휘감습니다. 늑대와 함께 걷는 여인 그녀를 본 사람은 있어도 끝까지 살아 돌아온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1장 사라진 여인. 몇 해 전 마을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갑자기 흔적도 없이 숲속으로 들어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속 늑대 무리가 그녀를 잡아갔다고 수군댔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문이 퍼집니다. 밤마다 숲속길을 따라 걷는 하얀 옷의 여인이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제2장 늑대와 나란히 걷는 그림자. 목격자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늘 검은 늑대 한 마리가 따라붙어 있었다. 늑대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듯 그녀를 둘러싸고 맴돌며 길을 안내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그녀의 얼굴이 언제나 가려져 있었고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3장 금기된 숲길. 마을 원로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달빛이 짙은 밤 숲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그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것은 늑대의 발자국과 기묘하게도 인간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있는 흔적뿐이었습니다. 제4장 전설의 시작. 점점 사람들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늑대에게 잡혀먹힌 것이 아니라 늑대와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 마치 인간도 짐승도 아닌 또 다른 무언가. 밤마다 숲속에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음속에는 분명히 여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제5장 용감한 사냥꾼의 도전. 한 사냥꾼이 나섰습니다. 그 여인을 따라다니는 늑대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는 달빛이 가득한 밤 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을로 돌아온 것은 총이 부러진 채 눈이 풀린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늑대가 아니라 그녀가 늑대였다. 제6장 숨겨진 진실. 마을의 낡은 문헌을 뒤지던 한 노인이 비밀을 밝혔습니다. 옛날 숲속에는 인간과 늑대가 맺은 계약이 있었다는 것. 한 여인이 늑대의 희생을 대신 받아들여 대대로 그 혼을 이어왔다는 전설. 즉 숲속의 여인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저주받은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제7장 마지막 목격. 마지막으로 그녀가 목격된 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늑대 무리와 함께 숲을 빠져나가 마을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눈이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붉은 늑대의 눈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숲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들려옵니다. 늑대의 울음과 여인의 흐느낌이 섞인 소리 말입니다. 에필로그. 만약 오늘 밤 숲속을 걷다가 발소리 없는 여인을 본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그림자 옆에는 이미 늑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편 보름달에 걸린 목. 프롤로그.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어느 밤 공동묘지의 고요함을 깨는 기묘한 장면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다. 나무에 매달려 흔들리는 하얀 소복의 여인. 그 모습은 마치 생생한 현실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환영 같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다음날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제1장 첫 목격. 시골 마을의 젊은 농부 성철은 늦게까지 논을 둘러보다 공동묘지 옆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너무도 환해 어둠조차 숨어들지 못하는 밤이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묘지 옆 큰 느티나무에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가 목을 메고 있었다.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리며 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붉은 혀를 내민 채 무표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제2장 사라진 시신. 겁에 질린 성철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함께 확인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공만이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을 뿐. 사람들은 성철이 피곤해 헛것을 보았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성철의 눈에는 분명히 남아있었다. 소복 여인의 흔적, 그리고 나무에 남겨진 새파랗게 뭉개진 발자국 같은 자국들. 그날 밤 성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제3장 저주의 시작. 며칠 후 성철은 다시 그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 이번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장면이 보였다. 보름달에 걸린 목. 살아있는 듯 눈을 번뜩이며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여인. 성철아, 너도 나처럼. 순간 귀에 맴도는 그 목소리에 성철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튿날 사람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성철이 바로 그 느티나무에 하얀 소복 차림으로 목을 매단 채 발견된 것이다. 제4장 연쇄되는 죽음. 성철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마을의 또 다른 청년이 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저건 귀신이야. 죽은 자가 산자를 불러내는 거야. 밤마다 달이 차오르면 사람들은 공동묘지 쪽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삐걱 소리에 귀를 막았다. 그 소리는 마치 밧줄이 흔들리는 소리 같았고 곧이어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에 모두가 몸서리를 쳤다. 제5장 진실의 그림자. 오래된 기록을 뒤지던 노인은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을 털어놓았다. 강제로 시집을 가야 했던 한 여인이 결혼식 당일 바로 그 느티나무에서 목을 맸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 여인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산 사람을 대신 데려간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노인의 말. 만약 내가 그 여인을 본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에필로그. 지금도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공동묘지 옆 느티나무에는 흔들리는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멀리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보인다. 하얀 소복의 여인,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이. 달빛은 숨기지 않는다. 보름달은 모든 진실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편 웃는 무덤. 프롤로그. 깊은 산속 오래된 공동묘지. 그곳의 한 무덤은 기이하게도 밤마다 웃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이 부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마치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처럼. 그리고 그 무덤 근처에 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 제1장 첫 번째 비명. 젊은 나무꾼 도연은 우연히 그 무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그는 분명히 들었다. 히히 크크크.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낮고 기묘한 웃음소리. 겁을 먹은 도연이 도망치려는 순간 발밑이 꺼지듯 푹 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뒤틀린 얼굴로 웃고 있는 도연의 시신을 발견했다. 제2장 끊이지 않는 죽음. 도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아이 둘이 실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 끝에 그 아이들이 똑같은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눈은 뒤집힌 채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쓰러진 두 아이의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죽을 때까지 웃고 있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3장 봉인된 진실. 마을 장로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무덤은 원래 사람이 들어간 무덤이 아니야. 옛날 마을에서 가장 잔혹했던 학살자가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죽은 자들의 얼굴을 찢어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산채로 묻어버렸고 그 무덤이 바로 지금의 웃는 무덤이 된 것이다. 죽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자, 그 원혼이 아직도 갇혀있는 게다. 제4장 무덤의 유혹. 그날 밤 또다시 무덤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하 히. 마을 청년 몇이 술에 취해 호기심에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동시에 멈춰섰다. 무덤의 흙이 스스로 벌어지며 안쪽에서 창백한 손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년들의 입이 제멋대로 찢어져 올라갔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들을 억지로 웃게 만들고 있었다. 제5장 끝나지 않는 공포. 아침이 되자 마을 입구에는 웃는 시신 셋이 버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웃는 무덤은 멈추지 않았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곳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누구든 끝내 웃으며 죽게 되었다.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다. 그 웃음이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무덤 속 원혼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분명한 것은 하나. 그 웃음을 듣는 순간 당신 역시 웃으며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편 귀신과의 숨바꼭질. 프롤로그. 달 밝은 밤 공동묘지 사이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찾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는 분명히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숨바꼭질을 하듯 웃으며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산 사람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제1장 시작된 게임. 청년 민수는 친구들과 술에 취해 묘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들려온 낮고 서늘한 목소리. 찾았다. 민수가 돌아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 옆에는 하얀 소복 여인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친구들은 민수를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되었다. 제2장 그림자의 추격. 민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발밑에서 그림자가 그를 따라오며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실제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찾았어. 민수의 몸은 공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제3장 친구들의 공포. 민수의 친구들은 근처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 공동묘지 사이 여러 그림자가 뒤엉켜 움직이고 있었다. 하얀 소복 여인의 그림자가 차례대로 친구들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서로 부르며 달려갔지만 그림자는 그들을 집어삼킬 듯 가까이 다가왔다. 제4장 무덤 속의 숨바꼭질. 민수는 무덤 사이로 숨어 몸을 숨겼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속삭임이 울렸다. 찾았다. 이번엔 너야. 그 순간 무덤이 스르륵 열리며 하얀 소복 여인이 얼굴 없는 미소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민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며 그는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5장 끝나지 않는 게임. 다음 날 공동묘지 앞에는 민수의 신발과 시계만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달이 뜰 때마다 여인의 속삭임과 그림자가 나타나며 또 다른 산 사람을 찾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보름달 아래 그림자를 마주하는 한. 에필로그 반전. 지금 이 순간에도 달빛 아래에서 속삭임이 들린다. 찾았다. 그 속삭임은 당신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눈을 돌리면 하얀 소복 여인이 바로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숨을 죽이세요. 움직이면 게임은 당신 차례가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편 늑대 울음의 주인. 프롤로그. 깊은 숲속 달빛 아래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동물의 울음으로 여겼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 울음 속에는 하얀 소복 여인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을 따라간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제1장 숲속의 비명. 청년 현수는 사냥을 위해 숲속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에 묘하게 섞인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도와줘, 따라와. 현수는 처음에는 바람과 늑대 소리라 생각했지만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제2장 끌려가는 자. 현수는 울음의 근원을 찾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장면.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늑대 무리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현수가 움직이자 늑대들이 한순간 그의 주위를 에웠었다. 그리고 여인이 속삭였다. 나와 함께 와. 순간 현수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제3장 실종된 자들. 마을에서는 보름달 밤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수처럼 숲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흔적은 단 하나. 발자국과 늑대 울음과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여인의 웃음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숲 근처를 피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면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제4장 숲의 비밀. 노파의 입에서 오래된 전설이 흘러나왔다. 그 울음 속 늑대는 실제 늑대가 아니야. 보름달에 미쳐버린 소복 여인의 울음소리. 그 울음이 늑대의 울음과 섞이는 거지. 그녀가 부르는 자는 숲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해. 사람들은 숲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치 눈앞에 여인이 나타날 것만 같은 공포에 떨었다. 제5장 결말의 숲. 한밤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 아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순간 여인의 그림자가 늑대 무리와 함께 나타났다. 울음과 함께 그의 시야는 흔들렸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리는 낮고 차가운 속삭임. 너도 우리와 함께. 그 순간 그는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달빛은 그의 사라진 모습을 그대로 비추었다. 에필로그.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늑대 울음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여인의 울음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늑대 울음은 실제 늑대가 우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에 미쳐버린 소복 귀신의 울음이라는 것을. 달빛이 차오를 때 당신 귀에도 울림이 닿는다면 숲속을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1편 저주받은 혼례. 프롤로그. 사랑하는 이와의 혼례. 그날은 누구에게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영원한 공포의 시작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신부가 사라지고 귀신이 나타난 혼례날의 기이한 전설. 저주받은 혼례의 시작입니다. 제1장 축복의 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봄꽃이 만개한 날 한 집안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흰색과 붉은 천으로 집을 장식했고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은 이 집안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의 잔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고 신부는 화려한 혼례복 속에서 수줍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제2장 신부의 실종. 혼례식이 한창 무르익던 순간 갑자기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례방은 텅 비어 있었고 신부의 옷자락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급히 신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집 안에 이상한 바람 소리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후. 불 꺼진 방 안 누군가 낮게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3장 혼례방의 귀신. 밤이 되자 신랑은 홀로 혼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신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신부와 같았지만 표정은 새하얀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신부인가? 신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꺼지며 차가운 손길이 신랑의 목을 감싸 올랐습니다. 제4장 밝혀진 비밀. 마을 어른들은 두려움에 떨며 신부의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신부는 태어나던 순간 불길한 점괘를 받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 부모는 운명을 피하고자 오랫동안 혼례를 미뤘지만 결국 신랑의 집안의 압박으로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례 날 신부는 방으로 들어가던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신랑의 곁에 남아 원혼으로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제오장 피로 물든 붉은 천.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혼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에는 끔찍한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신부의 혼례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천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벽에는 손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신부가 끝내 신랑을 데리고 가려 한 듯이 말입니다. 이후로 그 집안에서는 혼례식이 열릴 때마다 밤마다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후후후.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을 맹세한 혼례날, 행복의 약속은 곧 죽음의 굴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지금도 신부의 원혼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묘지기 마을의 비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창문에 낯선 미소가 비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2편 묘지기 마을의 비밀. 프롤로그.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죽은 자들의 잠든 곳, 공동묘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을 전체가 묘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저주에 걸려 있다면? 오늘의 오싹한 이야기는 묘지와 함께 살아가는 기묘한 마을, 그리고 그들이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에 관한 전설입니다. 여러분을 묘지기 마을로 초대합니다. 제1장 낯선 방문객.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나그네였고 세상을 떠돌다 우연히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집들은 낡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웠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적막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대답 대신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린 묘지를 지켜야 합니다. 외지인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묘지를 지킨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날 밤 그는 마을 밖 언덕 위에 거대한 공동묘지를 보게 됩니다. 수백 개의 비석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고 그 묘지 가장자리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밤새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2장 묘지기들의 의식. 다음 날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마을 원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 묘지를 지키는 겁니까? 죽은 자가 도망이라도 간단 말입니까? 원로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마을은 수백 년 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죠. 옛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원혼들이 묻힌 곳이 바로 저 공동묘지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교대로 묘지를 지키며 원혼이 풀려나지 않게 봉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지를 비우면 원혼들이 마을을 덮치고 살아있는 자들의 혼을 끌고 갑니다. 제3장 금단의 밤. 며칠 후 나그네는 의심을 품고 일부러 묘지를 지키는 무리를 피해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리쬐던 그때 바람이 갑자기 멎고 묘지 쪽에서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컥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비석 사이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림자들이 줄지어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텅 빈 구멍처럼 새까맸고 입에서는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우, 돌려줘라. 우리의 삶을 돌려줘라. 겁에 질린 나그네는 그 자리에서 몸을 숨겼지만 그림자 무리 중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정확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비명과 절규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끊임없이 귀 속에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너도 묘지를 지켜라. 너도 우리와 함께하라. 제4장 진실의 기록. 혼란스러움 속에서 나그네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몰래 훔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의 조상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 수십 명을 산채로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묻힌 곳이 바로 지금의 공동묘지였던 것입니다. 즉 묘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원혼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덮기 위해 후손들이 영원히 속죄하는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왜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 순간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붉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누구든 묘지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제5장 새로운 묘지기. 며칠 후 나그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동묘지를 지키던 무리 속에서 낯선 얼굴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나그네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석 사이를 서성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묘지를 지켜야 한다. 떠날 수 없다. 떠나면 그들이 따라온다. 눈은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고 표정은 생기 없는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묘지기 마을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고 그들 역시 하나둘씩 묘지를 지키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필로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마을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죽은 자들의 무덤을 지키는 속죄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한번 발을 들인 자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죠.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너무 조용하고 적막한 마을을 발견한다면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묘지기 마을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귀신이 붙은 거울의 오싹한 전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거울 속 표정은
과연 진짜 여러분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3편 귀신이 붙은 거울. 프롤로그. 거울은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물건일까요? 혹은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래된 집에서 발견된 낡은 거울,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미소의 주인공에 관한 전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다면 잠시 등을 돌리시길 권합니다. 귀신이 붙은 거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1장 낡은 저택의 거울. 도시 외곽에 버려진 저택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반짝이는 큰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저택을 탐험 삼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먼지를 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의외로 멀쩡하네. 하지만 순간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자신보다 먼저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장 낯선 미소. 청년은 몸을 돌려 확인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착각인가? 그는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 거울 앞에서 또다시 그 낯선 미소를 마주했습니다. 자신은 무표정한데 거울 속에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와. 청년은 공포에 질려 거울을 가리개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가리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거울 속에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3장 거울의 속삭임. 며칠이 지나면서 청년의 삶은 무너져갔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 자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넌 진짜가 아니야. 진짜 너는 여기 있어.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년보다 먼저 방 안을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이미 거울에서 나와 침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기록된 진실. 두려움에 떨던 청년은 도서관에서 저택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안은 수백 년 전부터 거울과 관련된 저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집안 주인은 스스로 거울에 갇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은 영혼을 삼킨다라며 그 집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들이는 통로였다는 것을. 제5장 뒤바뀐 자리. 청년은 공포 속에서도 결심했습니다. 이 거울을 없애야 한다. 그는 망치를 들어 거울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먼저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표면이 물처럼 일렁이더니 청년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으아!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곧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거울 속에 그는 현실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미소는 낯설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가 되었고 원래의 청년은 거울 속에 갇혀 끝없는 어둠을 떠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거울은 언제나 진실을 비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당신이 아닌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지금도 그 저택에 있는 거울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집의 거울 속에서도 누군가 먼저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승사자의 장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시 거울 속에 당신이 먼저 웃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4편 저승사자의 장부. 프롤로그.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이름이 이미 죽음의 장부에 적혀 있다면? 오늘의 오싹한 이야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시작되는 공포, 바로 저승사자의 장부에 관한 전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저승사자의 장부 속에 당신 이름이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1장 낯선 노인의 등장. 어느 작은 마을. 한밤중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마을 초입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책자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붓을 가져다 대듯 허공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그 노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집에서는 다음 날 아침 꼭 누군가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장부의 비밀. 마을의 젊은 학자는 용기를 내어 노인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에 안고 있던 채 바로 검은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정확한 죽을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서서히 스스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미친 기록이야. 하지만 정말로 이대로 죽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장부의 가장 끝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3장 필연의 죽음. 학자는 그날부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는 단 사흘 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운명을 피하려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음식을 끊기도 했지만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 마지막 날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장부에는 그의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혔습니다. 예정된 죽음 변경 불가. 제사장 장부의 주인. 마을 사람들은 결국 노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름을 기록할 뿐. 너희가 나를 막는다고 해서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 순간 노인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장부만이 허공에 떠 있었고 책장은 스스로 넘겨지며 새로운 이름들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장부는 계속해서 펄럭이며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5장 새로운 기록자. 시간이 흐른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부는 항상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이번엔 젊은 청년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원래 장부에 내 이름이 적혔던 자였다. 그런데 죽는 대신 장부를 이어받게 된 거야.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죽음을 기록해야 한다니. 그러나 장부의 힘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붓은 그의 손을 스스로 움직였고 이름이 계속 쓰여 내려갔습니다. 청년은 결국 새로운 저승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을 기록하는 장부. 그 속에 이름이 적힌 순간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는 늘 새로운 주인을 찾아 끊임없이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적히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강에 잠든 원혼의 기묘한 전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혹시 당신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5편 강에 잠든 원혼. 프롤로그. 강은 생명을 주는 터전이자 때론 무수한 죽음을 삼킨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다리 밑, 그리고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수몰된 원혼에 관한 전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리 밑을 지나야 한다면 부디 발걸음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강에 잠든 원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반복되는 사고. 도시 외곽의 큰 강, 그 위에 놓인 다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지만 알 수 없는 불길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 다리 밑에서는 매년 누군가 죽는다더라. 자동차 사고, 추락, 심지어는 이유 없는 익사까지.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했지만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한밤중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낯선 울음소리는 주민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도와줘, 추워, 물속이 캄캄해. 제2장 다리 밑의 전설. 마을의 노인들은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강에는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물살에 휩쓸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피난을 가던 한 가족이 강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로 매년 홍수철이 되면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와 여인의 곡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물속에 갇혀 떠돌고 있는 원혼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제3장 강물 속 그림자. 한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스터리를 취재하기 위해 일부러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강물 위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물 위를 걷는 듯한 하얀 형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림자들. 기자는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강물 속에서 차가운 손이 뻗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손은 그를 붙잡으려 했고 그는 간신히 몸을 빼내 달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젖은 아이의 손길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기록된 진실. 기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래된 신문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홍수 때 당시 다리를 건설하던 관리들이 주민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가 무너질까 두려워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즉, 강에 잠든 원혼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탐욕과 방치가 만든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제5장 끝나지 않은 부름. 기자는 진실을 알리고자 기사를 썼지만 이상하게도 원고는 계속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신문사 동료들조차 다리 사고를 다루려 하면 원인 모를 불운을 당했습니다. 마치 강에 잠든 원혼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 순간 강물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 올라와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그의 물에 젖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죽은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은 생명을 품는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삼키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리 밑에서는 차가운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원혼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밤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제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밤마다 우는 아이 소리의 기묘한 전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서도 낯선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정말 아이의 울음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6편 밤마다 우는 아이 소리. 프롤로그. 어둠이 깔린 밤, 인기척 없는 폐가. 그곳에서는 매일 자정이 되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아이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밤마다 우는 아이 소리의 괴담을 시작합니다. 제1장 이상한 소리. 작은 시골 마을 외곽에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폐가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일 밤 그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흑, 엄마 무서워. 흑흑. 주민들은 처음엔 집안에 떠돌이 아이가 숨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색해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울음소리는 언제나 정확히 자정에만 들려왔습니다. 제2장 끊이지 않는 소문.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더 흉흉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 울음소리를 따라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밤에 그 집 앞을 지나면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귀 옆에서 들린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대학생 몇 명이 카메라를 들고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분명히 아이 울음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재생해보니 거기엔 아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낮고 거친 남자의 숨소리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3장 숨겨진 과거. 마을의 노인은 집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부부와 어린아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폭력과 술에 찌든 사람이었고 아내와 아이는 매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결국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마저 저항하다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버려졌고 자정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바로 그날 마지막까지 도움을 바라던 아이의 절규라 전해졌습니다. 제사장 직접 목격. 용감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집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자정이 되자 방 안가득 울음소리가 차올랐습니다. 엄마, 엄마.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렌즈에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얼굴이 일그러진 남자가 아이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아이의 울음만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5장 끝나지 않는 울음. 시간이 지나도 집은 여전히 자정마다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심지어 집이 철거된 뒤에도 그 자리에만 서면 똑같은 아이 울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파나 환청이라고 설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건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원혼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당신이 깊은 밤 낯선 아이 울음을 듣는다면 제발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울음의 끝에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밤마다 우는 아이 소리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가 집 밖에서 점점 가까워진다면 부디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의 기괴한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7편 살아 움직이는 인형 프롤로그 깊은 산속의 오래된 집 그곳에는 제사 때마다 사용되던 나무 인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인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시작합니다. 제1장 이상한 인형 한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나무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은 제사상 한쪽에 늘 올려졌고 죽은 조상을 대신해 재물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한 목각 인형. 하지만 눈은 유난히 번뜩였고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제2장 밤마다 달라지는 모습 집안의 막내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낮에는 제사상 위에 있던 인형이 아침이 되면 집안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친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가족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상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인형의 손에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말라붙은 흔적이었습니다. 제3장 점점 드러나는 진실. 가문의 어른은 결국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옛날 이 인형은 조상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게을리하면 인형은 분노를 품고 살아 움직이며 가족을 괴롭힌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전 제사를 소홀히 하던 집안에서 가족들이 차례로 사고를 당했고 인형 곁에는 늘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접 마주한 공포 가문의 한 청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마당에 내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되자 집안은 기묘한 소리에 휩싸였습니다. 탁, 탁, 탁 나무 발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청년이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조각칼이 쥐어져 있었고 눈은 피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 탁, 탁 제5장 끝나지 않는 인형의 발걸음. 결국 가문은 무당을 불러 인형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도 인형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는 듯한 틈새 소리를 내며 버텼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형이 아니오. 조상의 원한과 피로 맺힌 저주 그 자체요. 마침내 가문은 인형을 깊은 산속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 무덤 근처에서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밤길을 걷다 낯선 나무 발소리를 듣게 된다면 부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물건에 깃든 원혼이라고. 혹시 지금 당신의 방 어딘가에 눈을 껌뻑이는 인형은 없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산속의 무명 무덤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8편 산속의 무명 무덤 프롤로그 깊은 산속 외진길 낯선 무덤 하나가 숲속에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표식도 없는 작은 무덤.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모두 섬뜩한 그림자를 따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산속의 무명 무덤 시작합니다. 제1장 기묘한 발견. 한 젊은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걷다가 풀숲 사이에서 작은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비석처럼 돌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힌 무덤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등산객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2장 따라오는 그림자. 그날 밤 등산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발자국 소리. 사각, 사각. 누군가 창문 앞을 서성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불을 켜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멀리 숲에서 보았던 그 무덤 모양의 그림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란 그는 눈을 비볐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3장 마을의 오래된 전설. 다음 날 그는 마을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무덤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른은 얼굴이 굳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덤일세.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자를
급히 묻어둔 자리라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무덤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림자에게 쫓기게 되지. 산속에서 따라오는 검은 그림자, 그게 바로 그 원혼이라네. 제사장 점점 짙어지는 저주. 등산객의 삶은 무너져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밤길을 걷다 보면 분명 혼자인데 뒤에서 쿵쿵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낯선 형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제호장 마지막 선택. 마을 무당은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무덤을 다시 봉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게다. 등산객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무덤 위에 소금과 부적을 올려놓으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 쿵쿵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차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라. 순간 등산객은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산속의 무명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길을 걷다 작은 무덤을 보거든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검은 그림자가 따라온다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재구편.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 프롤로그.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골목길. 주인공의 발자국 소리가 고요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각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걸음을 멈추면 소리도 멈춥니다. 하지만 다시 걷는 순간 발자국은 또 뒤따라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 시작합니다. 제1장 늦은 밤 귀가길. 한 회사원이 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또각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또렷한 소리가 겹쳐져 들렸습니다. 또각 마치 누군가 정확히 그의 발을 따라 걷는 듯 했습니다. 제2장 따라붙는 그림자. 그는 불안해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뒤의 발자국 소리도 똑같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걸음을 재촉하자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마치 바로 뒤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걷는 듯 했습니다. 제3장 오래된 소문. 다음 날 그는 동료에게 이 기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길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나던 곳 아니야? 맞아. 몇 년 전 그 길에서 어떤 여자가 귀가하다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쫓기다가 실종됐다고 하더라. 동료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회사원은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또다시 그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사장 점점 다가오는 존재. 밤길을 걷던 그는 다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또각 급히 뛰기 시작했지만 뒤의 발자국도 똑같이 뛰었습니다. 타닥 숨이 차올라 쓰러질 듯한 순간 누군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내 뒤를 왜 따라와?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호장 끝나지 않는 추격. 그는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때 집 안바닥에서 또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어디를 가든 발자국 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스쳐보았을 때 자신 뒤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발자국은 이제 내 것이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있다면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발자국의 주인이 바로 당신 옆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0편 하늘 품은 기생의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싹한 이야기 2부 제10편 하늘 품은 기생의 노래. 프롤로그. 옛 객주. 수백 년 전 화려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 그러나 지금은 폐허가 된 객주. 그곳에서는 매년 같은 날 낯선 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이야기 하늘 품은 기생의 노래 시작합니다. 제1장 객주의 전설. 옛날 이 객주에는 뛰어난 미모와 노래 솜씨를 가진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며 노래로 객주의 명성을 높였지만 주인과 부유한 손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그녀를 해치려 했고 결국 기생은 깊은 한을 품은 채 객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노래는 객주를 떠돌며 그날의 한을 되풀이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제2장 이상한 날, 한 관광객이 폐허가 된 객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며 옛 건물의 분위기를 즐겼지만 해가 지자 집안에서 낯선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노랫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라라라, 흑, 흑. 그 음성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등골이 오싹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노랫소리는 따라오듯 그를 감쌌습니다. 제3장 노래의 의미. 마을의 노인은 경고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기생의 한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따라다니며 붙잡힐 것이다. 관광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노랫소리를 따라 객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는 자에게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전했고 관광객은 몸이 얼어붙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한을 푸는 방법. 마을 무당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생의 한을 풀려면 객주에서 그녀의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고 마지막 음절에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 관광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랫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부디 평안을 얻으시길. 그 순간 객주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노랫소리는 사라졌고 하얀 형체도 천천히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제5장 끝나지 않는 전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매년 같은 날이면 객주 근처에서는 기생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한을 품은 영혼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관광객은 돌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녀의 눈빛과 노랫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오래된 폐가에서 낯선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아직 풀리지 않은 한을 품은 영혼의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는 한을 품은 기생의 노래였습니다. 한을 풀어주지 못한 영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바람 속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오싹한 이야기 일부, 총 10편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2부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